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이 아파트로 가겠다는 비율이 90%입니다. 그럼 이건 100%라고 봐도 되는 수치거든요. 단독 다세대 빌라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죠. 그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고 단독 다세대 빌라에서 가는 아파트 수요가 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지는 한 4순위 이하고 1등, 2등이 다 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입지가 살짝 떨어져도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임차 수요든 자가 수요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증가할 거예요. 이건 인구 증가 감소 이건 상관없습니다. 전국이 다 그래요 지금. 가장 뭐 한국에서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남 3구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뭐 겨울만 해도 약간 뭐 좀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요즘에? 지금 강남구는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이제 입주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줍줍 얘기 나왔었던 것들 101만 명 신청했던. 근데 100만 개 통장에 들어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을 텐데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경쟁률일 텐데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 100만 명의 대기 수요는 있구나였었어요 강남은.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에 못 왔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 했을 때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덜 내려와서 그렇지, 강남을 바라보는 수요는 그게 좀 시세보다는 싸다 하더라도 높은 금액,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월등히 비싼 금액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100만 명이 일단 대기가 있다고 하는 것들만 확인하더라도 저기는 어차피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다만 거래가 별로 안 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 서초는 어차피 지금 재건축 위주로 돌아가고 있을 것 같고, 한동안 강남은 이제 분양할 물량들이 많지는 않지만 서초구에 이제 분양할 물량들이 좀 쌓였거든요. 반포동에서도 해야 되고 방배동에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붐업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킬 텐데, 일단 분양을 할 때 일반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양가가 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보게 되면은 갑자기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상한제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입주장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그 금액대는 말도 안 되는 금액대였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다음부터 거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좀 분양 물량이 있을 때는 좀 거래가 안 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시간이 문제지 우리가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는 계속 갱신되고 있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도 지금 뭐 80억, 90억, 100억 계속 거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딴 시장이에요. 일반인 시장이랑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고급 아파트 뭐 주상복합들 계속 뭐 에테르노 청담이니 180억에 분양했던 것이 뭐 280억에 거래가 되느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동네라서 굳이 거기는 뭐 평가할 필요가 없는 동네이고, 강남 서초는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나마 강남 상구에서 현실적으로 중산층에 가까운 지역은 송파구인데 송파구는 거래가 지금 꾸준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뭐 엘스 리센츠 트리중 같은 경우는 25억 전후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20평대까지도 20억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거기는 이제 예전 고가를 거의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헬리오시티도 이제 20억대까지 가 왔고 거래량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마지막 관건이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제 내년에 입주할 거였는데 정부에서 이제 땡기라 그래갖고 올 하반기 때 입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전세장만 그때만 조금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거가 침체될 거지 매매 시장은 건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전세 물량들만 좀 출렁거릴 것 같고, 그거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상구는 아마 올림픽파크 포레온 하반기 입주 장만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폭등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오히려 2024년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전후가 제일 아마 뭐 임차인이든 아니면은 뭐 매매를 찾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강남 상구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근데 그 실거주 그 의무가 이제 약간 유예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 전세 물량이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좀 나올 거잖아요.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12,000세대 입주인데 어쨌든 그러면 뭐 꽤 많은 물량이 일단 정상적인 시장이면 6,000개 나와요. 정상입니다. 네, 그만 6,000개면은 웬만한 정말 초대형 단지들 몇 개 합쳐도 그 정도인데 그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전세가는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좀 많이 조정이 되죠. 네, 근데 그러면 그게 매매가를 같이 내려갈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서울은 전세가율이 50% 전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 시장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이 왔을 때 그런 파급력이 아니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잠실 입주할 때 26,000세대 입주할 때 그때는 영향을 줬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 근데 거기도 생각해 보면은 살짝 빠졌다 바로 반등했어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전세가만 많이 빠졌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강남 상구는 대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빠지면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지역 전세 금액에 오면은 여기 지역 버리고라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자기가 세입자 맞춰놓고 자기가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비슷한 상황인데, 대구가 올해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아요. 수성구가 제일 좋은 입지잖아요. 수성구 전세랑 수성구 이외의 전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수성구로 다 몰려들고 있거든요. 아직 거래가는 안 떴을 거예요. 아마 다음 달부터 거래가가 반영
아직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수성구가 아마 지난달까지 가격이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 W라고 하는 거 입주장하고 있을 텐데 그거 끝나게 되면 아마 전세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물량 때문에 전세 조정장이 있긴 하지만 매매장에는 정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전세장도 아마 빠르게 소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전세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번 좋은 예가 있었는데 개포자의 프레지던스가 있었고 레미안 원베일리 입주가 있었는데 거기는 아예 영향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거든요. 물론 거기는 이제 3,000세대, 4,000세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꽤 큰 양이잖아요. 많은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다 영향이 안 됐는데 6,000세대이긴 하지만 지금 전세 물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어요. 서울은 그러니까 올해 11,000인데 그거 넣어가지고 24,000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내년 거 땡겨온 거라서 내년은 또 없단 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는 생각보다 더 빠른 시기에 전세시장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도 원래 미미했지만 이번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전세 시장도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약간의 뭐 출렁임은 있겠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물량이 없어요. 아, 그러면 절대 지금 물량이. 결국에 강남 뭐 3구든 서울이든 전체적으로 물량이 없는 거는 맞잖아요. 그쵸. 입주 물량이. 예. 그러면은 지금 전세가율은 뭐 당분간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서울은 올라가 봤자 60%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늘 그랬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또 신규 아파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구축들은 전세가율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뭐 특히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20% 미만인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축에 다 살고 싶어 하는데 매매는 못 들어가니까 대부분 다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전세가율이 그렇게 해서 높아봤자 50% 전후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전세가율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전후라고 예상을 하고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인지 보고 들어가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전세가는 뭐 그냥 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해요. 예. 아, 그러면 이게 예전에 뭐 금융위기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전세가율이 뭐 서울도 막 70% 막 가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운 약간 시장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조건 같은 그러니까 게. 이제 저는 리서처기 때문에 주거시대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분석을 같이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 이제 2012년도 주거시대 조사 결과랑 작년에 발표된 거 2022년도 그 최근 거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개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2012년도에는 입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입지를 본다는 얘기는 상품이 구축이든 신축이든 큰 차이가 없은 거예요. 동네를 본다. 예, 근데 지금은 입지는 한 4순위 이하고 1등, 2등이 다 새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입지가 살짝 떨어져도 물론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살짝 떨어져도 새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새 아파트에다가 그러니까 과거 12년 전에는 입지가 좋아야지 돈을 더 지불해. 신축,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입지가 좋은데 구축이어도 입지가 나쁜데 신축보다 더 비싸야 돼. 이런 네. 것까지가 허용이 됐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뭐냐면은 입지보다 상품이 좋으면 얘가 더 비싸야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2년도 예전에 뭐 가양동이나 뭐 성북동이 기름누탕 이런 갭수하는 시장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구축들은 별로 매매가가 높지가 않아요. 전세가가 늘 붙어 있거든요. 특히 가양동이나 염창동이나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90% 이상이었었거든요. 거기 막 싹쓸이 할 때 막 부산 대구 투자자들 와서 막 찻대기 할 때 그때였었는데 그런 시장은 안 와요 이제. 아, 절대 올 수가 그렇게까지 없어요. 전세가율이 네. 높아지기는 쉽지 않다. 네. 신축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신축은 전세가율 말고 어떤 걸 가지고 투자의 기준을 삼아야 되나요? 어차피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평생 살아도 되거든요. 이미 상품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입지고 입지를 가장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일자리고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것들 뭐 학교라든지 학원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진 신축들 준식들은 단기간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울 같은 입지들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신축의 선호도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집을 선택하는 이제 키바잉 팩터라고 하는데 그게 한 60%, 57%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60%죠. 그럼 왜 이렇게 신축 선호도가 10년 만에 많이 늘어났다고 보세요? 처음부터 아파트 사셨어요? 저는 빌라에서 컸어요. 그렇죠. 빌라에서 컸어요. 저도 네. 그냥 전 단독 주택에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 살아본 비율이 월등히 적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단위로 해서 아파트 살아본 경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는 다음에 이사 가면은 아파트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50%가 당연히 안 됐죠. 한 30-40%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국갤럽이라는 리서치 회사 가서 2000년도에 조사하면서 그때 50% 60%를 드디어 넘었어요. 아파트로 가는 사람이 당연히 많은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90%가 나와요. 아파트 아파트 가겠다? 살아보신 분들이 아파트로 가겠다는 비율이 90%입니다. 그럼 이건 100%라고 봐도 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독 다세대 빌라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죠. 그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고 단독 다세대 빌라에서 가는 아파트 수요가 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수요는 계속 인구가 줄던 세대 수가
줄은 상관없이 수요는 증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에 살아본 분들은 무조건 신규 아파트로 가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맛을 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넓고 지하 주차장에서 짐을 내리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서 자기 세대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 안 된 아파트 절대 못 삽니다. 그다음에 또 보안 있잖아요. 네. 보안이 안 돼 있는 구축 아파트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서 애들이 독서실 가잖아요. 이 아빠들은 공감을 못 하실 텐데 엄마들은 애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엄마 나가서 독서실 갔다 올게요. 독서실 안 간다고 봅니다. 스터디 카페 가면 놀고 온다. 근데 단지 내에 있는 독서실 가면은 네. 감시가 돼요. 지나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아. 그 맛을 보면요. 그러니까 아마 반포 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마들이 앞치마가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제 독서실이 예전엔 텅텅 비었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까 아침에 줄을 서 있는 거 엄마들이. 아, 엄마들이 그 오픈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맛을 보면 이것들이 없는 시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이 단지 내에 있고 저렴해요. 그것도 입주민들만 쓸 수 있어. 다른 데 나가면은 비싸고 옷도 입고 나가 화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모자 눌러 쓰고 운동하고 와서 샤워실 가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엄마랑 살 때는 그냥 엄마 돈으로 살았는데 내가 독립해서 보니까 내가 살 돈은 없죠. 그럼 임차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임차 수요든 자가 수요든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 감소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동안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전국이 다 그래요 지금. 부산도 예전에는 수영장 이런 수요가 없었는데 요즘은 수영장 들어가면은 그냥 분양이 돼요. 수영장 보고 분양받는 거예요. 네. 다른 이유가 없어. 설명해 보면 수영장이 있어서 이 지역에서 수영장 있는 유일한 아파트에서 이런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임차로라도 간다니까요. 새 아파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결국에 살아본 사람은 계속 살고 그리고 네. 안 살아본 사람은 나도 살고 싶고 하는 그렇죠. 그 수요가 플러스 알파가 계속 생기는 거죠. 모인다. 네. 근데 이것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 게 이게 신축 아파트가 뭐 많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서울도 많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좀 좋은 데 살다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연식이 한 5년 10년 된 데 살다가 20, 30년 대 가려고 딱 보면은 우선 뭐 내부 구조도 좀 이거 건조기 어디다 놓지 뭐 이런 것도 생각 들지만 이제 주차 이거 눈 오고 막 눈 쌓여 있는 차들 보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죠. 남자분들은 그거 물 뿌리고 써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시동 안 걸리잖아요. 네. 트라우마 걸려갖고 얼굴 사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들은 그럼 뭐 보험이라도 부르지 보험 잘 못 불러요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는 데로 가면 다 일이 되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하 주차장 있는 데로 무조건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의사결정은 대부분 다 주부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님들의 의견 따르는 게 대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분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다고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예전보다는 좀 입지보다는 연식이 훨씬 더 그럼요. 좀 그렇게 됐다고 본다면 네. 근데 신축이라는 게 뭐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신축은 어쨌든 다 구축이 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신축을 살 수는 없다면은 뭐 구축 안에서는 그래도 좀 입지가 아직은 영향을 좀 본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상급 입주로 가는 것들은 당연하고 상급 상품으로 가는 것들은 당연한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딱 한 건 있어요. 교육 때문에 합니다.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는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 빼고는 다 구축이거든요. 근데 가요. 우선미를 가고 음마아파트를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저도 대치동 그 가끔씩 이제 임장 같은 거 가보면은 네. 되게 오래된 아파트 30년 넘은 이제 재건축 언제 네. 되나 하는데 네. 가보면은 거실에 큰 책상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TV 안 보고 다들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시키려고는 이제 그런 거는 감수할 수 있지만 그쵸. 공부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신축한다. 이것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책이나 영화나 철학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지옥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때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치동 음마아파트에서 낡은 아파트에서 어차피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평생 살아야 돼. 음마아파트 안 갈 거예요. 근데 네. 고등학교 때까지만 뭐 중학교 길게는 중학교 때부터 짧게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만 학원 가면 되니까 그것만 버틸 수 있으면 이사 갈 거거든요. 네. 예, 그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결국은 음마아파트 수요예요. 지금 임차 수요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신축 수요 그다음에 이제 학군 수요 이렇게 조금 양극화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게 둘 다 해당이 안 되는 곳들은 그러면 오히려 좀 경쟁력이 좀 약해지는 건가요? 지방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건 일자리예요, 확실하게. 그 주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으면은 서울로 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일자리가 옆에 있으면은 일자리 옆에는 뭐 구축이라도 다세대 빌라도 존재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도 주변에 이제 그 수요가
있는 것을 알고 좋은 아파트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럼 또 네. 그걸로 또 몰리게 되는 거죠. 네. 결국에 뭐 어디든지 다 양극화 쪽으로 네, 가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또 하나 좀 요즘에 또 뜨고 있는 입지라고 할까요? 뭐 용산 얘기가 이제 뭐 계속 호재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용산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용산에 지금 뭐 급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게 좀 계속 더 올라가서 이제 뭐 최상단으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강남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용산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게 제가 용산에 살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저놈이 지가 사는 동네 띄울까봐 그런다고 말씀을 드린 제가 용산은 그래서 스마트 튜브 TV에서도 거의 언급을 그래요? 많이 안 하는데 용산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입지의 조건이 제일 좋은 데는 강남구예요. 강남구 서초구가 제일 좋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이 아무리 잘 돼도 강남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용산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늘 다크호스인 거예요. 40년째. 그리고 늘 넘버 2야.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 서초구를 같은 권역으로 보면은 거기 강남이라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강남구 서초구 네. 이게 88년도에 분리되기 전까지 같은 강남구였으니까 강남 다음에 늘 용산과 밑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송파구가 한번 치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용산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용산은 그냥 늘 탑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지의 힘이에요. 결국은 중앙에 있거든요. 네. 중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서울 어디든지 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아침 같이 안 막히는 시간이면요 차 타면은 도봉구나 강동구나 강서구 가는데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입지가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지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이 좋은 이유, 반포가 좋은 이유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인데 이게 여기까지의 용산구의 가치였었고요. 지금부터는 용산구의 가치는 이제 어떻게 따져보셔야 되냐면은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는 부동산의 모든 측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일자리 제일 많고요. 그리고 교통이 편리해요. 여기까지 출퇴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출퇴근하기 귀찮은 사람들은 이제 강남에 사는 게 좋으니까 주거시설들이 들어왔어요. 아파트 들어오고 살다 보니까 학교도 들어오고 학원가 들어오고 상권도 좋아. 그러니까 네. 강남구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근데 용산구는 가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거가 뭐 그렇다는 것도 동부이천동인데 거기도 지금 40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촌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도. 그리고 일자리도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많아 보이긴 하는데 부지 자체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카운팅을 해보면 절대 교수는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따져보니까 거주 인구도 몇 명 안 되고 부지도 크지도 않고 그런 상태거든요. 교통이 편리한가 봤더니 1호선은 지나가는데 뭐 강남 가는 한문에 가는 노선도 없고 학교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제 아는 용산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남자 학교 몇 개 좋은데 빼고는 여자 학교는 아예 없고, 그리고 뭐 학원간 아예 없고 저희 애들도 대치동 보내고 반포동 보냈거든요. 예. 근데 왜 비싸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답이에요. 다크호스잖아요. 왜 40년대 보통 이제 다크호스라고 하는 것은 1, 2년 때 루키 시절 때 이게 메인 선수로 발돋움하지 못하면은 그냥 포기하면 끝나는데 얘네는 40년 동안 다크호스인데 아무도 용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아니까 개발될 거. 언제 시기냐의 그 문제지. 그러니까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가장 큰 딜레마는 미군 때문이었어요. 근데 미군이 2018년 17년도에 다 내려갑니다. 네. 형태로 갔고요. 지금은 이제 미군이 형식만 남아 있어요. 다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다 완전히 나간 다음에 토지 지질 검사를 해요. 하도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고 갔기 때문에 땅에다가 그거 다 이제 그 정화 작업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고, 일부 쓰는 데가 지금 용산 가족공원, 그다음에 용산 국립박물관,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그 집무실은 솔직히 미군 게 아니고 국방부 거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쓰고 있는데 지금 유엔사 남아 있고 미군 기지 몇 개 남아 있는데 그러면 나가되면 정화 사업하고 거기다가 이제 신분당선 들어올 거고 그때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가장 메인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이제 정비 시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박 입지인데 거기다가 뭘 질지가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게 되면은 강남급의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탑 2가 탑 1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강남구도 비싼 아파트가 있고 싼 아파트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구도 정말 비싼 입지가 있고 싼 부지가 있을 텐데 용산구의 탑은 강남구보다 비쌀 겁니다. 일단 그건 확실할 것 같아요. 탑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동부 이천동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한남 뉴타운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언급한 지역들 외에서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해요. 그 라인에서 나올 텐데 공통점은 다 한강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일 다크호스는 한강 맨션 아파트 동부 이천동에서, 그리고 서빙구동에서는 신동아 아파트가 될 것 같고 한남 뉴타운에서는 5구역이 될 것 같고 국제업무지구는 아직 설계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거기서 아마 삽이 나올 텐데 걔네들은 강남구 웬만한 아파트보다는 비쌀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지금도 강남구보다 비싼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한남 더일, 나인원 한남, 그다음에 제일 비쌌던 게 파르크 한남이라고 있습니다. 파르크 한남이 제일 비싼데 그 방시혁 의장 사는 거기에 BTS랑 거래가 안 돼. 지금 딱 한 건 거래됐는데 그게 아마 280억이 거래됐을 거예요 최근에. 아무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스펙에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정도 될 게 많잖아요. 거기는 비쌀 텐데 그 뒤편에 있는 아파트들은 강남보다 비싸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반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스펙트럼이 다양한 주거시에 들어올 것이고 용산구는 여기서 주거로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업무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들어올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지금 도쿄나 런던이나 뉴욕 가면요 이게 복합 개발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오피스 타운으로 굉장히 높게 그거가 한 2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미군 부지들은 공원으로 개발할 거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뉴욕 가면은 센트럴 파크 있거든요. 거기 이제 펜슬 빌딩이 있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입지. 그러면 그게 탑 1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강남보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어떻게 거기는 그렇지만 또 네. 용산구가 또 넓어요. 생각보다. 그 산 밑에 있는 데들 뭐 후암동이님 이런 데 네. 있는데 거기는 비쌀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아니라 이제 특정 지역은 이제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업무 중심 지구에 한강을 볼 수 있고 남산을 배구 수요로 하는 아파트인데 그건 강남에서 구현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건 제일 비쌀 텐데 나머지는 뭐 학군이나 학원가나 이런 건 아예 없으니까. 그럼 요즘에 그 저번 주에인가 한번 얘기 나왔던 건 서남부, 서남권 뭐 대개조 구상 뭐 이런 네. 것들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서울 서남부 쪽은 아직 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낙후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어떤 개발 가능성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입지가 많이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서남권은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직장이 거기 있으니까 제가 물레동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 중심이에요. 서남구에. 네. 예전에는 서남권에서는 딱 2군데만 봤었는데 하나는 여의도고 하나는 마곡지구 2개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구로동이랑 가산동에 공장 부지들이 디지털 그 벨트로 다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르냐면은 옛날 공장 부지 하나일 때 뭐 바닥 면적이 한 2,000평 돼도 직원이 몇 명 안 돼요. 공장이라서. 근데 지금 2,000평짜리 하나 거기에 지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1,000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자리가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고 밀집도가 높아지다 상권도 필요하고 주거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순 효과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칙칙했던 구로구나 금천구조차도 일자리와 뭐 멋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원래 제일 원조 강남이 영등포구였고요. 그 영등포역 주변인데 네. 거기는 40년째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뉴타운 개발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영등포역 항상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역 앞에는 사창가가 있거든요.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는데 그것만 지금도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없어지면 거기 복합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영등포구 전체가 다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거기 물레동 가면은 물레자이가 있고 물레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되게 좋은 단지인데 싼 거예요. 그래서 왜 쌀까 싶었더니 사창가 옆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없어지면 여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주변에 그리고 거기 공구상가들 많은데 그 공구상가들은 일제 시대부터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재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것만 없어지게 되면은 복합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가산 구로 디지털까지 다 붙어버려요. 업무 시설로. 그러면은 거기는 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주변 시설은 또 알아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번에 어떤 뭐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이게 상당히 좀 추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아니, 봐야 지금 될까요? 되고 있었고 숟가락을 얹어놓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원래 되고 있었는데 특별히 새로운 게 들어온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하긴 뭐 이거 예전에 다른 발표한 것들도 있으니까 원래부터 거기를 좀 개발하고 있었긴 했지만 네. 이번에 좀 특정해서 좀 말한 그렇죠. 느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이번 시장님은 그냥 저 토지거래 허가 구역만 좀 많이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 쓸데없이 규제적인 또 규제를 해놓으신 바람에. 네. 그러면은 그 네. 인천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도 좀 요즘 대안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인천도 한때 또 막 미분양 많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 좀 어떤가요? 좀 오해들이 있으신데 인천은 미분양이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미분양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거. 미분양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인구수에 비해서 미분양이 많은 편인데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인구 대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었다는 말씀이고요. 하긴 인구가 300만이 되니까. 네네. 제일 많은 데가 서구예요. 서구.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아무도 안 살아. 다 신도시입니다. 검단 신도시, 그전엔 청라 신도시, 주중간에 또 뭐 루원시티니 또 가정지구라는 게 다 이게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력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인천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전 구도심 같은 경우는 네. 이초울구나 남동구는 줄고 있었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평구도 인구가 좀 줄고 있었고 송도라든지 서구처럼 신도시들만 인구가 증가해서 종합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천 자체적으로 이런 서구에 많은 미분양을 해소할 만큼 수요를 데려오기에는 좀 부족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도나 그 서울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인천이 분양가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를 포함해도 제일 싸거든요. 그러면 되게 싼데도 안 가는 이유가 서울하고 경기도가 아직 이쪽 인천을 조금 하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인천이 기반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교통망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검단 신도시가 지금 이제 2기 정도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 3기 정도 다 차게 되면은 그때쯤이면 전철망도 2개가 더 들어올 거고 검단 신도시가 활성화될 쯤이면은 인천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서울 경기보다 더 싸면서 쾌적해져 있을 테니까 지금은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많았던 것들인데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보면은 거기 무조건 분양 받는 게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들어오게 되면은 기반시설에 들어오는 것들은요 저걸로 보시면 돼요. 주유소 들어왔는지 주유소가 없어요. 네. 신도시 내에. 그래서 주유소가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살고 시작했다는 건드니까 그때쯤이면은 아마 지금도 미분양이 많지는 않지만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많았다고 기사 나왔던 건 어떤 거냐면 지난달인데 한 개 단지가 3,000세대 가까이 분양을 했는데 2,000세대가 미분양이 난 거예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검단 신도시 근처인데 검단 신도시가 5억대 분양을 했는데 그것만 지금 7, 8억대 분양을 한 거예요. 한 2억 입사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났죠. 근데 여기는 상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단 신도시가 다 끝나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분양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단지 가지고 미분양이 많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오버해서 평가한 거로 볼 수 있죠. 결국에 이제 서남권도 만약에 개발도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서부 경기 서부 쪽이 이제 인천 쪽에서도 뭐 기반 인프라들도 많이 깔릴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한 10년 정도 텀을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하신 인천 서구 뭐 이쪽에도 나름 이제 앞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 노골적으로 찍어드려도 되는데 검단 신도시는 지금도 미분양이 있는데 지금 5억대 분양을 했거든요. 거기 100% 10억 넘어갑니다. 10년 후에는 당연히 넘어가 있고 한 5년 후에도 저는 10억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실거주하실 분들한테는 한 10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5년 동안은 불편하겠죠. 네. 지금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입지보다 어떤 입지 수준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나중에는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5억짜리 아파트 입지인데 나중에는 네. 10억 이상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어쩌면 몸테크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하긴 그렇죠. 뭐 대부분 다 신도시가 그렇게 네. 딱 고생하면서 뭐 들어가셨던 분들이 나중에 뭐 빛을 보긴 하지만 그 네. 고생이 상당히 좀 그쵸. 고통스럽기는 하죠. 그 안에만 있는 주부님들이나 학생들은 좋은 거고 네. 출퇴근하면 아빠들만 조금 고생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